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하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어제를 기해서 미국의 썸머타임이 해제돼서 우리 시각으로는 밤 11시 30분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하게 됩니다. 개장이 되는 대로 바로 증시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1월 8일 이제 중간선거 결자의 날이 밝았습니다. 야당이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 달러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틀 앞으로 다가온 10월 미국의 CPI 지수 발표로 인해서 국채 금리는 상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와 달러가 좀 엇갈린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지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모든 것을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은 천명 맞선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일주일 만에 찾아뵙네요. 자, 오늘부터 미국 중간 선거가 시작이 됐고 내일 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여론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등등 여러 여론에서 이제 공화당이 우세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좀 보이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또 반해서 또 국내 증시 어떻습니까? 좀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긴 시간 동안 상승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국내 증시로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아직은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가 저번 주 그죠? FMC 발표 후 낙폭을 좀 키웠으나 아직은 이제 중간선거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횡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아직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낙폭이 좀 줄어드는 그런 좋은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중간 선거가 이제 내일 이제 결론이 나는데 좋은 결과 이루어져서 어떤 저점에 대한 어떤 공포심에서 해방이 돼서 12월까지 쭉 좋은 일이 이어 나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떻게 됐든 뭐 중간 선거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중간 선거를 좀 보면서 미 증시 향방을 좀 진단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또 시간이 되면 국내에서도 한번 짚어보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선 전초전으로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중간선거가 개막을 했습니다. 표심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굉장히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상원에서는 또 초박빙이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야 할지 오늘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천명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코드는 0707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중간 선거가 시작되며 달러화 약세, 투심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국제금리와 위험자산 선호도가 상승하며 약보합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유지 소식에 수요 둔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로FX는 유로존 투자자 신뢰지수와 독일 산업 생산이 견고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서명 마스터님 어떻게 보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지금 여러 가지 빅 이벤트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아까 이제 뭐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가장 핫 이슈는 이제 뭐 CPI 이제 금요일도 있지만은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이죠. 네. 시사철로답니다. 목요일인데 자 내일 이어서 뭐 수목 연타석 그죠? 그렇죠. 이슈가 이제 빅 이벤트가 할 때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일단은 내일이 중요한 거니까 CPI는 조금 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자 미국 중간 선거의 미증시 향방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얘기되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죠? 중간 선거가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1년 동안 그죠? 중간 선거 이후입니다. 이전이 아니고 이후에 S&P 500 기준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나스닥은 어떤 기준이 아니고 S&P 500이 기준이기 때문에 미국도 항상 어떤 이 S&P 500을 가지고 어떤 히스토리, 증시의 향방을 기준을 삼는 거니까 이거를 시장도 항상 참고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 2018년까지 그죠? 2022년은 뭐 내일 결과가 나오니까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18번의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다시피 1950년대부터 2018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총 18번이에요. 총 18번. 근데 공교롭게 총 18번 동안 항상 중간선거 이후 1년 동안 상승장이 연출이 됐다라는 게 이제 언론에서 바라보는 그런 긍정적인 지금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는 지금 거의 4.2% 그죠? 거기 이제 10년물, 3년물, 30년물, 그다음에 이제 2년물은 거의 4.7%대. 거의 이제 뭐 그렇게 뭐 내려가지 않아서 거의 고정으로 지금 있어요. 근데 그나마 좀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어떤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죠? 일단 달러 인덱스가 좀 약간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고 거기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가 오랜만에 그죠? 1,300원대를 좀 봤어요. 그게 이제 봤더니 9월달까지 9월달 그 정도가 1,300 후반대였는데 그때까지 내려왔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중간 선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자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이거 저 낮았던 데까지만 잠깐 우리가 보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항상 파월 의장이 그 얘기를 했죠. 잭슨홀 미팅 때부터 자 1970년대 80년대 5.1 쇼크 1차 2차 그때를 레퍼런스로 해서 그때 맞는 어떤 고강도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보시면 자, 일단 1978년도라 보시죠. 1970년도는 11%. 근데 제일 낮았던 게 이제 1978년도예요. 그죠?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6%대.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사태로 따져보면 가장 유사한 지금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들어서 그래도 어떻게 됐든 뭐 약 상승으로 일단 마감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1986년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1986년도는 이제 폴 볼커 의장이죠. 81년도부터 이제 10%의 고금리 정책을 이어 나갔어요. 자, 그러면서 상당 기간 이제 인플레이션 숫자를 낮추는데 4년에서 5년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1986년도가 거의 정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좀 상당히 그죠 안 좋았죠. 한 3%대. 그러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여기도 유념해서 봐야 될 게 우리가 요거 IMF 때예요. 1998년 요쯤이죠. 자, 요때도 이제 뭐 신흥국들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의 국가부도 사태, 뭐 동남아시아들 그랬죠. 근데 미국은 그나마 좀 선방을 많이 한 편이었고 이때만 해도 어떻게 미국은 어떤 21%의 상승을 또 보여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2010년 리먼 브라더스 스타트에서 3% 그죠. 그리고 2014년에 4%. 어떻게 됐든 지금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도 있었고 비슷한 상황들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중간 선거 1년 동안은 S&P 500 3대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과거를 보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언론에서 올해도 결국엔 중간 선거 이후에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거예요. 과거를 보고. 자, 그러면 현재 그다음에 이제 과거를 한번 더 이제 간단히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1962년도 뭐부터 이제 2022년 2022년인데 자, 중간 선거 직전 12개월이 있고 이후 3개월 그다음에 이후에 또 12개월 이렇게 세 군데로 좀 나눠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거는 보실 필요 없고요. 자, 1974년 그죠? 이때 석유 파동 때죠. 1차 때. 자, 이때 석유 이제 중간 선거 직전에 거의 한 마이너스 31.8%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안 좋았던 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아니 지금 조 바이든 지금 현재 버전이죠. 현재 버전이 역대급으로 지금 가장 또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만큼 상황이 이제 그만큼 사안이 좀 좋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중간 선거 이후 3개월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안 좋았던 거는 이제 1990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02년, 뭐 이때 이제 뭐 닷컴 버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아마 이게 1990년 이때가 아마 저거 뭐예요? 9.11 테러 그 시점일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뭐 중간 선거 이후 때도 그죠? 뭐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2개월 동안 봤을 때는 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2개월이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잖아요, 그죠? 1월부터 12월 달까지 다 좋았던 건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변곡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토탈로 매겨보니까 가장 좋았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았던 시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1986년도 거의 이제 폴 볼커가 이제 금리 정책을 거의 마감하는 그 무렵.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오바마 시절. 요때 빼고는 거의 두 자릿수가 넘는 그런 상승폭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제 중간 선거 히스토리를 정리를 해보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난 거는 지난 거고, 자, 지금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지금 가장 큰 문제겠죠, 그죠? 자, 이제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원이 있고 미국에는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죠. 그죠? 하원은 2년마다 임기가 2년마다 바뀌고 상원은 6년입니다. 그래서 자, 어떻게든 하원은 전체 다 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원은 지금 거의 뭐 공화당이 이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상원은 아직은 박빙의 승부, 그죠? 일부 한 50표인가요? 그게 50자석인가? 그게 이제 바뀌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기가 또 다르죠, 상황이, 그죠? 자, 그런데 과연 공화당이 승리한 부양책 억제 정책을 통해서 시장은 증시에 호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팬데믹 때 공화당이 이제 집권을 했었죠. 그때 어떻게든 뭐 엄청난 돈을 8조 달러가 넘는 경해에 가까운 돈을 또 풀었고, 그죠? 그러면서 시장에 많은 이제 뭐 돈이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공화당이 이제 너무나도 생각보다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파월도 그 당시에 파월 의장이었고 연준의 의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보면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죠. 자, 어떻게 됐든 공화당 입장에 만약에 상원 의원에 다 이제 집권을 한다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만약에 집권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화당은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할 거예요. 왜? 어차피 또 2년이 지나면은 이제 정권 교체가 되겠죠. 뭐 공화당이 됐든 뭐 민주당이 누가 되긴 되겠는데 어쨌든 공화당은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트럼프가 재집권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기본적으로 이제 팬데믹 때 너무나도 이제 공화당이 실수를 많이 했는데 자,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면서도 지금 부양책을 나름대로 좀 많이 펼치고 있죠. 뭐 저번에 이제
그러니까 S&P 500 중 에너지주 있죠. 엑슨모빌 등등. 2분기, 3분기도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한 지금 횡재세라고 그러나요? 그 실적을 많이 봤어요. 이제 그 실적을 가지고 또 바이든이 또 그죠? 어떤 유로를 지원해주는, 유로세를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지금 또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화당은 또 그런 걸 또 싫어해요.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시장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시장에 뭐 유동성이 너무나도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돈을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QT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바이든은 뭐 강한 건 아니지만 계속 지금 부양책을 가동을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공화당 야 이건 아니다 이렇게 갔다가는 인플레이션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양책을 강하게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계속 표출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가뜩이나 지금 뭐 어떻게 돼? 우리나라도 지금 뭐 나라의 국간이 이제 많이 부족한데 미국도 뭐 못지 않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공화당은 정부의 어떤 지출을 좀 감소시키는 정책을 많이 필 거고 역으로 따지면 파월은 지금 공화당 사람이지만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그죠? 뭐 어떤 정당에 속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이 부양책을 억제시켜주는 어떤 공화당이 그 정책을 자꾸 펴나간다면 어떻습니까? 파월은 어떤 부담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과연 정치적인 거하고 그죠? 일단 금리하고는 이제 별개라고 우리가 또 역으로 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요런 이슈 때문에 공화당이 부양책 억제를 통해서 어떤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버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 가장 궁금하신 게 저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중간 선거에 과거 사례처럼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또 하락장을 연출할 것이냐가 가장 큰 포인트잖아요. 자, 그거를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결과의 답은 잭슨 홀 미팅 때 벌써 나왔고 그리고 11월에 다시 한번 번복을 하는 그런 좀 더 강하게 번복을 하는 그런 11월 FOMC 회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여러 가지 문구가 있었지만 여기서 파월의 어떤 강한 의지를 좀 보면서 과거가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위에 이제 뭐 위에 이제 뭐 보시면 이제 금리 인상 이제 기자회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기자가 자 뭐 피번 얘기하는데 자 금리 인상 속도 완화보다 얼마나 높게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거를 지속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이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피봇이라는 게 스텝 다운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피봇이라는 거는 금리 속도를 완화하는 게 피봇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스텝 다운이에요. 자, 0.75를 올리는 게 이제 네 번째 올렸죠. 그죠? 자, 그러면 0.75까지 한계치가 온 거예요. 더 이상은 0.75까지는 너무 무리수가 있겠다. 그래서 금리 속도를 좀 줄이자. 스텝 다운 하자. 그래서 12월에 여론 자체에서 0.50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올해를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내년 2월에 또 이제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1분기 때 2월, 3월 그렇게 열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올해는 4.5라고 고정을 칩시다. 자, 그럼 내년에 0.25, 0.25 스텝 다운 한다면 일단 미니멈 5.0에서 만약에 0.을 한 번 더 하면 5.25. 그래서 4.75에서 5.25는 딱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온 거예요. 그죠? 나왔지만 중요한 거 여기 얼마 동안 오랫동안 제한을 할 것이냐가 키포인트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고금리를 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 키포인트는 뭐냐? 파월 의장이 몇 번이나 얘기했던 거, 잭슨 홀 미팅, FOMC도 얘기했던 자, 2%라는 숫자를 볼 때까지 우리는 강력한 고금리 정책을 펴나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또 성명서에서 두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두 번. 그때는 한 번 얘기했지만 이번에 두 번이에요. 그만큼 2라는 숫자를 상당히 의미 있게 연준이나 파월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자고요. 자, 지금도 8%대 초반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CPI. 근데 CPI보다 PC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시청에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자, PC도 6%대예요. 자, 2%까지 내려오려면 그게 지금 몇 개월 사이에 내려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든 여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내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피봇이라는 거는 자, 이제는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서 긴축을 멈추겠다는 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긴축. 자, 일단은 금리는 고정이 5.1까지 갈 겁니다. 자, 근데 QT, 긴축을 어느 순간 중지하겠다. 그때가 바로 피봇이에요. 네? 자, 내년까지 계속 가면은 더 안 좋아지죠.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 긴축을 한다는 것도 일단은 금리를 상승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우리가 6월 달부터 계속 정책을 펴나갔지만 거의 2%대 금리 어떤 효과를 지금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봇하고 스텝앤 다운 그걸 좀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히 보셔야 되겠다. 봐야 되고요. 자, 어떻게 됐든 내일 또 목요일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CPI는 뭐 예상보다 뭐 그렇게 전월 대비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거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들. 그래서 아까 국채금리의 어떤 변동성이 지금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어떻습니까? 일단 유로가 페리티가 한번 깨졌다가 오늘 또 다시 페리티가 됐어요. 그죠? 이런 상황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아직은 상승을 논하기에 약간 이른감이 있지 않느냐. 단 이제 저점은 어느 정도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어떤 하락폭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장인데 이제 장기적으로 상승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가게는 상당히 좀 여정이 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수요일날 목요일날 결과치를 봤을 때 과거와는 다른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중간 선거 때 상승장을 연출하기는 상당히 조금의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 의회 권력의 향배를 결정하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또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앞으로의 증시 향방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오후 3시 반이면 끝이 나게 되지만 해외 선물 시장은 23시간 동안 계속해서 활발히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장 전에 주요 상품들에 대해서 복귀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나스닥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거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주 위주인 다우지수나 S&P 지수가 상승폭이 더 높았더라고요. 이제 나스닥 어떻게 보시는지 좀 리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투자라는 건 안전한 시간대하고 또 집중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대를 좀 잘 활용을 하시면은 일단 오히려 그죠? 주식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죠? 근데 안정적인 시간대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오늘 기술적 분석, 제가 매일매일 이제 매주 나와서 이렇게 요거를 이제 계속 복기를 해드릴 텐데, 그 시간대만 잘 활용하시면 어차피 파생 상품이 뭐예요? 뭐 올라가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내려가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더 재밌게 또 즐겁게 또 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요거 하시다가 또 주식 시장이 좋아지시면 또 그것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좋은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일단은 나스닥을 제가 오늘 좀 오전에 캡처를 해왔는데, 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야, 그래도 뭐 미국 미장이 열리기 전에는 어떤 흐름이 좀 원활하지 않잖아. 그래서 좀 이게 뭐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람이 마음먹기에 달립니다. 수익을 어떤 분은 이제 상당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제 반찬값 애들 용돈 정도만 벌면 되겠지. 그런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겁니다. 뭐냐면,
자, 여러분 재테크잖아요, 재테크. 그죠? 재테크란 개념을 좀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테크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싱을 하시면은 충분히 안정적 수익을 낼 수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나스닥 일봉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침에 딱 이제 그 서머 타임이 이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8시부터 이제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이제 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8시부터 열려서 보는데, 자, 일봉상을 보시면 이제 20일 이평선에서 강하게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하락을 하면서 목, 금, 토, 그죠? 계속 20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에는 이제 120이평선을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1100 라인이다. 1100 라인. 1100 라인을 돌파하기는 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무리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유는 또 이제 근거에 더해서 말씀드리면은, 자, 제가 항상 MACD를 예의주시해라가 말씀을 드렸어요. MACD. MACD는 여러 가지 이제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MACD가 이제 26년 동안 사용했던 가장 신뢰도가 높은 어떤 추세 보조 지표예요. 그래서 지금 수요일 날, 그죠? 수요일부터 이제 추세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제 플래팅 돼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일까지는 어떤 횡보가 되겠죠. 내일부터 내일 밤에 이제 어떤 주식장이 열리면 어떤 이제 변곡점이 또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보다 하락의 여력이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이 될 거다. 일봉상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오전에 이제 투자를 시청자 여러분들과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게 차트는 있잖아요. 차트는 기술적 분석을, 후행성이죠, 후행성. 자, 후행성을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내려가고 상승을 했구나라는 거를 후행성을 규구하기 위한 자료인 거지, 이걸 리얼 데이터로 현정에 적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리얼 데이터로 적용을 할 것이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달러 인덱스 금리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 당시에 어땠냐면은, 자,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안 좋게 시작이 됐어요. 어제 109까지 한번 후반대까지 내려왔다가 110 초반대에서 계속 횡보를 했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유로하고 그 파운드는 상승 중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좀 약간 상승이었었죠. 상승이었고, 유로하고 파운드가 이제 약 하락 중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달러가 상승이면 증시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하방의 압력을 받으면서 아침 8시 이제 아침 그죠? 미장이 열리면서 2시까지 지속적인 하락장이 연출이 됐어요. 자,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자, 일단은 달러 인덱스를 먼저 보는 거예요. 보시고 나서 어떤 이제 그 진입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RSI가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MACD가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추세가 완전히 하방으로 꺾였다. 그럼 여기서 진입을 하시는 거예요. 진입을 하시고 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장은 뭡니까? 데드 크로스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1차적으로 MACD 상에서 데드 크로스가 한번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분봉이 이제 20일, 바로 위에가 이제 20일 이평선이 있어요. 자, 21선 강하게 또 데드 크로스가 나와줬어요. 그죠? 나와주면서 횡보를 어느 정도 하다가, 그죠? 횡보를 하다가 22평선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연출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번의 하락을 연출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잠깐 어디에서 내가 청산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추세를 보시면 돼요. 밑에 MACD 빨간 거, 그죠? 자, 이게 바뀌면 과감하게 청산하시는 거예요. 미련 없이 하셔야 됩니다. 미련을, 그러니까 제가 뭐든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욕심은 끝이 없어요. 먹으려면 끝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운이 좋아서 청산 안 하고 한번, 그러면 이제 또 골든 크로스가 나왔죠. 20평 돌파를 했잖아요. 다행히 60평선에 밀려가지고 이제 하방을 한번 더 내려왔지만, 역으로 따져서 이게 올라갔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거예요? 그죠? 그럼 대책이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오전에는 투자를 해서 이렇게 효과를 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항상 이평선 매매, MACD 매매,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투자 전략을 짜 나가는
방법. 오전에 이게 상당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 개장이 열리고 나서는 변동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게 말을 안 들을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은 듣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절을 짧게 잡고 가잖아요. 손절을 짧게 갖고 가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짧게 갖고 가면 이게 제가 방향은 맞더라도 계속 손절만 당하다 수익을 좀 낼 수 없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을 처하기 때문에 그 안전한 시간대들 그때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크루드 오일을 한번 볼게요. 크루드 오일. 자, 크루드 오일이 이슈가 상당히 요즘에 하루하루 매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뭐냐면 뭐 이제 방역당국, 중국 방역당국에서 코로나, 제로 코로나 뭐 정책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라고 얘기를 일단 했어요. 하지만 이제 뭐 보이지 않게 스무스하게 완화를 뭐 하겠다는 얘기도 여기저기 들리고 있고, 또 빈살만이 또 그죠? 한국에 조만간 레엄시키 관련해서 온답니다. 오는데 그 사우디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제가 8월인가요? 7월인가 제가 브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브릭스가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차이나, 사우스 아프리카에 이제 모인 어떤 이제 그런 포럼, 어떤 단체, 후진국끼리 모인 단체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사우디도 왔었고, 뭐 이란, 이라크도 오고 등등 많은 나라가 왔는데, 자, 결국에는 이제 미국하고 어떤 이제 사이를 좀 벌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를 필두로 해서. 결국에는 사우디가 어떻습니까? 또 뭐 네옴시티라고 이제 뭐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서 또 어마어마한 또 재원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사우디는 결국엔 석유가 모든 이제 재원이 가장 큰 재원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사우디는 어떻게 됩니까? 유가를 한동안 지속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때는 76달러, 5달러까지 내려왔는데, 자, 제가 저번에 봤어요. 11월 달부터는 이제 200만 배럴, 일일 생산에 200만 배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상황이 좀 달라질 거다. 여지없이 지금 90달러로 지금 안착을 해서 90달러, 지금 어제는 94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뭐 91달러에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때 사우디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이제 뭐 전쟁을 장기화로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결국엔 유가는 한동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또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오늘 내일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중국이 어느 순간 또 갑자기 또 봉쇄 완화를 전격 발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가가 순식간에 진짜 1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제 앞으로는 차후로 봤을 때 크루드 오일이 이제 90달러의 어떤 지지를 안착을 한 그런 느낌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라봐야 될 숫자 95달러, 그다음에 100달러, 그렇죠? 그런 5포인트 정도를 보시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짜 나가야 되지 않을까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장기 이평선 일봉상입니다. 자, 120평에서 242평선, 그죠? 여기 비해서 이제 강한 지금 지지에 안착을 하고 있어요. 그죠? 안착 어제 오늘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90달러가 이제 한동안 지지를 하면서 상승으로 가려고 상당히 애를 쓰겠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5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봉도 마찬가지고요. 자, 5분봉도 이제 뻔한 얘기, 아침에 또 뉴스가 나 있죠. 뭐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방역 당국의 중국의 방역 당국의 뭐 사실 무근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또 퍼지면서 이제 계속 그래서 14시까지 하락장을 연출을 했어요. 여기 이제 MACD가 이런 때는 참 복잡하죠.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든 수익을 낼 수는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후행성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시 한 15분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죠? 자, 요때 이제 아침에 뉴스가 뜨면서 안 좋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MACD가 추세가 일단은 하락장, RSI 모멘텀도 하락. 이거 이제 1포인트, 2포인트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게 5일 이평선이 20평선을 강하게 데드 크로스를 하느냐. 그럼 이제 3박자가 딱 맞는 거예요. 그죠? 일단 시향이 일단 먼저 맞아야 되겠죠. 시향도 안 맞고 이거 기술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맨날 일반 타자들이 이제 손실 보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3박자가 다 맞고 기술적으로 맞고 그다음에 시향이 딱 맞았을 때 들어갔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 정도 이 시향을 보면서 어떤 투자 전략
기술적 부족을 같이 함축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일단 골드를 한번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골드는 이제 1600 선, 1610선, 1610에서 1600. 요 정도가 이제 연저점이 되지 않았느냐를 지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3대 주요 다른 상품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골드가 팬데믹 가격에 상당히 거의 80%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상보다 이제 팬데믹 가격대로 이제 한 3월 달 가격대 내려올 줄 알았는데 거의 뭐 팬데믹 2020년 그죠? 한 7월 달까지 모두 3대 지수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3월까지는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5.25라는 숫자가 이제 거의 언론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바닥을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점은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호기는 제가 보기에는 금을 그죠? 금을 오히려 저점이라 확인하시고 어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아직은 3대 지수는 아직 안개 속의 형국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금을 장기적으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상승을 좀 보시면서 가져가신다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어떤 투자 낼 수 있는 지금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단 조건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달러하고 반비례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700에서 1750 고상돼서 올해 박상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죠? 달러가 내려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가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오늘도 지금 현재 보시면 62평선 여기서 강한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 이거 금요일 날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엄청나게 이제 3% 넘는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올 1월부터 11월까지 제일 높은 상승세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는 게 이제 저점 확인이 됐구나. 그래서 기술적으로 제가 그렇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음 5분봉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단은 뭐 아까 3대 지수랑 똑같이 움직여요. 달러가 강세면 지수도 하락. 그럼 얘도 달러가 강세면 얘도 하락.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뭐 이 3대 지수보다 달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골드예요, 골드. 골드로 하시면 달러하고 비교로 반비례로 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 나가시면 심플하게 다른 거 뭐 정치적인 경제적인 거 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 달러 인덱스만 보시고 이 금을 투자를 하시면은 상당히 심플하게 초보자인 분도 그죠? 초보자인 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그래서 아까 RSI 또 나오죠. RSI 음봉, MACD 음봉. 그리고 5일 이평선이 20일 강하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3박자가 맞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다. 청산은 어디서 한다? MACD 빨간 양봉에서 청산한다. 이런 개념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일단 어떤 이 투자의 기법은 간단해요. 심플해야 돼요. 여러 가지 막 내포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은 다른 상품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간략하게 3개 또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 또 시간 돼서 보고 맞아 시간이 좀 나니까 유로 짧게 봐드릴게요. 자, 유로는 어떤 페리티가 이제 일부를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상당히 좋았으나 그다음 이제 그 분봉상 보면 아까 이제 달러가 일단 강세로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반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럼 유로라든지 파운드 자체는 그때 약 하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좋죠. 딱 보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기술적 분석은 나중에 공부해야 된 도구지 리얼한 데이터가 절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꺾여서 뭐 이평선 뭐 등등 뭐 추세선이 이제 하방에 압력을 받았구나 그런 거고 지금은 리얼한 데이터는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하고 똑같이 이제 MACD 그다음에 RSI 나오면서 지속적인 하락장이 연출이 됐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 11시 30분에 개장이 됐습니다. 주요 상품들 흐름을 살펴보면 지금 대부분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증시는 오늘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먼저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상품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힘이 좋았었는데요. 개장이 되자마자 조금 상승하는가 싶었는데 바로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하락폭을 보이다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음봉을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나스닥은 이제 국채금리가 4.2%에서 4.18%로 내리면서 상단 레벨을 높여가는 모습이었는데 개장이 되자마자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5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은 중국 당국이 공세 완화를 일축하면서 전거래일 또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개장 전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 지금 개장 직후에는 5일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1.45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달러 약세에서 다시금 달러가 좀 강세 전환을 하면서 5일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나스닥 그리고 5일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차트를 보고 또 이제 마스터님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또 개장 직후에 바로 큰 낙폭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달릴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먼저 팻말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1분봉 보니까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고 있던데요. 차트 보고 또 전략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여전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봉상 20평선의 강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달러 인덱스가 이제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달러 인덱스가 약 상승 전환이 됐고요. 네. 그 110을 제가 보기엔 안착을 한 것 같아요. 110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고 네. 다시 한번 또 거기에 대해서 유로의 어떤 페리티, 그죠? 다시 또 1달러 밑으로 내려온 상황들, 그런 거를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 거래일 상승으로 갔지만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에 어느 정도 온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죠? MACD 추세가 아직은 하락의 어떤 상황을 좀 보고 있고, 근데 오늘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하고 이 3일 동안 빅 이벤트가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이제 오늘은 상당히 보합권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날은 매매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뭐 갑자기 장대 음봉이 그죠? 장대 음봉이 나와서 지금 뭐 마치 이제 대세 하락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수요일, 목요일 빅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게 또 고점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장기 이평선, 여기 밑에가 이제 120 이평선입니다. 여기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제 장대 음봉, 장대 양봉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지루한 어떤 보합권에 머물면서 장이 진행될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매도를 일단 들었는데, 자, 일단은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되니까 한 11,100 있죠. 고가 11,100인데, 11,000에서 11,080, 11,000에서 11,080까지는 한번 오른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매도 전략을 짧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추매를 들어가기 상당히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유념하시고 투자를 좀 맞춰 나가라.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 달러를 항상 보시면서 달러의 상황, 유로, 파운드로의 상황을 보시면서 투자를 짜 나가야 된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기술적 분석으로만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잊지 마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11,100에서 또 이 11,080포인트에서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5일에 대해서 당일 투자 스탠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5일은 매수 들어주셨네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유는 뭐
결국엔 뭐 이것도 제가 보기엔 어제 일봉 이제 어제 그 뭐죠 시가 그 저가까지 한번 내려왔었어요. 네. 내려왔다가 이제 오전에 또 방역 당국 이제 중국의 방역 당국의 또 이상한 말 거기다 또 이제 그건 악재죠, 그죠? 일단은 오일한테는 악재잖아요. 그렇죠. 이제 봉쇄 그렇죠. 조치 완화하지 그렇죠. 않겠다라고 그렇죠. 그럼 이제 전했죠. 오일은 어차피 악재인데 거기다 또 빈살만 또 방문한다는 얘기. 그것도 네. 희소식이죠. 예. 그리고 또 러시아 등등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결국에서 오늘은 이 혼재된 시장이지만 오늘은 약 상승으로 끝날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일봉상으로 봐도 그죠 90달러를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 오전부터 계속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90달러까지는 내려오고 쉽지 않고요. 그래서 오늘 봤을 때는 일단 약 상승으로 전개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상당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구름대 이제 일목균형포사 구름대를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음봉 구름대에서 양봉 구름대를 지금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2, 3일 정도 이제 어떤 상승폭이 또 여기 위에가 이제 122평선인데 자 122평선까지 만약에 타치를 하면은 이제 구름대가 상당히 큰 구름대가 한번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그죠? 지금 거의 지금 10월 25일 그때부터 거의 지금 한 보름 정도 됐죠. 보름 정도 지속적인 지금 상승장을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상승, 그죠? 3거래 연속 상승세가 유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자 오늘 또 진입가를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해요. 결국에 이제 아까 시황처럼 뭐 중국의 어떤 안 좋은 이슈 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호재들 그런 게 혼재되면서 이제 이 차트상에 묻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91달러까지도 한번 내려올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 91달러가 이제 일목균형포상 이제 음봉구름대, 양봉구름대 딱 교차점에 있습니다. 분기점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또 공교롭게 60일 이평선이 딱 걸쳐 있어요. 여기가 딱 91달러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보셨다가 91달러에서 강한 지지를 한번 해준다면, 그죠? 만약에 돌파를 안 되면 좀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지지를 적어도 5분봉 한 2번, 3번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도부 91달러에서 지지 여부를 5분봉 2-3번 보시고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해준다. 그럼 여기서 한번 매수 전략을 노려보시면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91달러 지지 확인 후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어서 골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또 저희가 마칠 시간이 어느덧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골드라든지 그리고 더 많은 유로 그리고 앞으로 이 미증시 향방에 대해서는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천명 마스터님께서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9시에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1000명 2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도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천명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